유진우 쌤은 왜 이렇게 오래 계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약간 진짜 딱 그거 같아요. FM? 아니 완전 딱 개성고 선생님. 아, 그 스타일이? 네, 완전 일단 최소한 그 쌤은 여기 20년 있었대요. 요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기 있을 땐 쌤 아예 모르잖아. 여기 올 때부터 확실히 맞아, 계속 20년. 자, 봅시다. 4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제곱 마이너스 2. 이거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준아 네.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알았지?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오케이? 주의도 마찬가지고 567, 505번, 506번, 507번 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요거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 요 관계식은 이거 둘이 교점의 입장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는 거고, 그때 이제 어떻게 주어졌냐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는 저거 그 지수함수의 절대값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일 때는 저 2차 함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은 이 두 함수가 이제 좌변과 우변의 교점이 생기고 그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는 걸 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친구는 확정? 이 친구는 미정이잖아. 지금 확정을 그려놓고 미정을 관찰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저 친구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일단 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x절편이 x가 2면 되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여기다 뭐 씌우라고? 절대값 씌우라고.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여기 점근선도 x축 대칭 이동이 되어서 y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뭐지? 이제 우리가 여기 0 넣으면 얼마 나오지? 6 나오나? 그럼 이제 뭐 여기쯤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저 이 이차함수를 이제 그릴 건데 몇 군데 만나게? 두 군데 만나게. 근데 지금 모양이 어떤 모양? 위로 볼록. 이제 확정적인 있죠. 말을 급하게 해서. y절편 얼마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랑 위로 볼록한 거랑 확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교점이 몇 개래 지금? 두 개래.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기를 바라는 거잖아, 맞지? 괜찮지? 그럼 교점이 저렇게 두 개 생기려면 저기 그 요 뾰족한 점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2,0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지나가면 교점이 두 개 생기지. 2,0. 교점이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저기 2차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2를 넣어. 그럼 어떻게 나와? 마사 플러스 2t 마사. 얘가 0보다 크기를 말하거든. t가 얼마보다 크면 돼? 4보다 크면 돼. 저기 근데 처음 조건이 뭐였어? t가 4보다 크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저게 주어진 거야. 괜찮아?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지 그냥.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오늘 우리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요? fx는 이 사이에서는 몇 차 함수? 사이에서는 2차 함수. 맞지? 그리고 그 바깥에서는 누구? 지수 함수. 이게 이 분홍색 그래프가 누구야? y는 fx 그래프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대칭축이 얼마지? 대칭축? 2분의 축이 2분의 t잖아, 맞지? x는 2분의 t야. 그러면 이제 그 축이라는 말은 저게 꼭지점의 x좌표라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 fx는 f2분의 t의 서로 다른 실분의 개수가 2가 되도록 t 최소값을 구하거든. 네. 여기 앞에 무슨 방정식이래? x 미지수가 뭐란 얘기야? x 미지수가 x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t라는 놈은 뭐 취급? 상수 취급하는 거야. 즉 얘는 그래프가 그냥 직선이야. 상수함수 직선인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y는 2분의 t, f 2분의 t 직선은 여기 대칭축이 아까 뭐라고 했지? 2분의 t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f 2분의 t는 이 f라는 함수의 2분의 t에서의 함수값으로 가지는 상수함수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는 이 친구가 누구라고? y는 f 2분의 t 직선이라고.
괜찮지? 지금 근데 교점 몇 개 생겨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생기잖아, 맞지? 네. 그럼 어떻게 되어야 교점이 두 개 생기겠어? 올라. 이 그래프가 이게 t값이 커지면 커지면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거든. 얘가 커지면서 그래프가 더 이렇게 돼. 왜? 여기는 지나면서 점점 꼭지점으로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래프 점점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t가 커지면 이 점 이걸로부터 대칭으로부터 멀어지잖아, 맞지? 아 저기는 지나야. 여기는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더 넓어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t가 커지면. 근데 그럼 봐봐. 들어와. 여기가 마사잖아, 맞지? 네. 근데 얘를 지나는데 이렇게 그리면 2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을까? 2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사실은. 네. 근데 대칭축이 커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다고. 위로 올라간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돼? 저기 이 x제곱의 개수에 의해서 바뀌어. 그럼 저게 t에 의해서 x제곱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 모양은 그대로인데 얘만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 대칭축으로부터 여기까지 모양은 멀어지는 잠깐만. 대칭축으로부터 여기 0,-4까지의 거리만 멀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 그대로 이렇게 올려야 돼. 근데 높이는 똑같고 저기는 지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 모양 그대로라니까. 이걸 그대로 하고 이렇게 올려야 돼. 근데 t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옮기면, 그러니까 너 말대로 하면 이렇게 가야 돼. 모양이 안 바뀐다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4,0을 지날 수 있어? 0,-4를 지날 수 있어? 없어? 그대로 들고 옮겨야 된다니까. 못 지나. 못 지나.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얘를 위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 그래야 대칭축이 자연스럽게 멀어져. 괜찮아? 위아래로 다 커진다는 거 위로는 커져요. 어쨌든 그 이차원 개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냥 다 이동이야. 편익 이동이야 사실. 그러니까 괜찮아? 네.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아니 이동하는 거라니까. 이차원 개수가 그대로면. 근데 이동하는 거면 모양이 안 바뀌어요? 이동은 모양이 안 바뀐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저것도 모양 안 바뀐 상태로 이동.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모양 안 바뀌고 이동해야 돼. 저기 상수항이 무조건 얼마야? 여기 상수항이 얼마야? 맞아. 0,-4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모양도 2차 함수는 모양이 2차원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거든. 모양도 안 바뀌고 0,-4를 지난다는 사실도 안 바뀌어. 근데 저렇게 커지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지는 이걸 쌤이 그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렇게 그려진 거고,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이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올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근데 모양을 쌤이 각기 그리는 게 내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어렵네. 진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아니면 그냥 해볼까 실제로? 저거 표정 고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tx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한 줄 더 쓰자. 더하기 tx 절반의 제곱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호호호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더하기 4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나왔지. 그럼 대칭축 2분의 t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돼? 커져. 그럼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 거야? 위로 가는 거야. 이해했어? t가 커지면 그래프 위로 올라가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여튼 이건 뭐 이제 약간 백그라운드에 가까운 거. 그리고 어쨌든 이런 감각들을 하나씩 늘려가면 좋다. 이렇게 늘려가면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 저 2차 함수가 t가 더 커져서 이렇게 그려지길 바라는 거지.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더 왼쪽에 그려져야 돼. 더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게 됐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몇 군데 만나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저렇게 되길 찾는 거야. 그러면 그냥 꼭지점이 보면 돼. 괜히 지웠다, 맞지? 꼭지점이 2면 되네. 아까 기억나? 4분의 그 y 꼭지점 y잖아. 그럼 두 개 만나잖아, 맞지? 4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아까 꼭지점이었거든. 얘가 2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결론이야. 주의 이해했어? 자, 괜찮아? 조식이었지. 아까 꼭지점 내가 구했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꼭지점 찾는 거니까 이 표정 고치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저거 꼭지점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잖아, 맞지? 괜찮은 거 같니? 조금 질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힘들어. 네. 자, 어쨌든 506번 봅시다. 506번. 506번을 보게 되면 이거 긁기 함수를 하지 맙시다. 알았지? 그거 말고 다른. 다른 풀이도 했었어. 다른 풀을 한번 해볼게. 얘도 뭐가 확정? 이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확정. 그리고 6 오른쪽에서 이제 미정인 거지. 자, 여기를 이제 y축을 사실 필요가 없는데 y축 필요가 있네. 여기를 0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경계. 그리고 1, 2, 3, 4, 5, 6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프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가 6인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아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5였나? 마이너스 7인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7이 나왔지. 어쨌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맞는지 확인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fx의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x의 관계식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a 로그 밑이 얼마야? 3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 친구는 x 절편이 어디지? 진수가 1이 될 때니까 x가 6일 때가 x 절편이 나왔지. 정근선은 x가 오직선이 될 거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이제 t-1부터 t 더하기 1까지 t-1부터 t 더하기 1까지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지. 그래서 fx의 최대를 g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t가 0이라고 해봐. 그럼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혀? 마일부터 1까지지.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누구야? 1에서의 함수값인 거야. 네. 그렇지. 저게 g 제로가 되는 거야. 저 값이.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요 값이 이제 g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에서 이 g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지? gt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범위가 잡히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gt가 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그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gt가? 커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보니까 여기선 gt의 값이 얼마가 돼? 여기 정확히 t가 있고 어차피 t가 뭐부터 시작한대? 0부터 시작한대. 그러면 g0은 얼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확인한 거야? 네.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맞지? 그럼 fx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였거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나와?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g0이 우리가 5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야. 괜찮아? 그리고 점점 이렇게 t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만약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다시 그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시 이제 문제를 마저 읽어보자. 여기 x가 0 이상에서는 아마 t가 0 이상인 것 같아. 아니면 뒤에 gt를 gx라고 쓰든가. 이게 문제가 표현이 잘못됐어, 알았지? 그러니까 gt가 아마 gx거나, 근데 아마 쌤이 봤을 때는 gt를 gx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두 번째 gt를. 다시 x가 0 이상에서 함수 gx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의도인 것 같아. 유진이도 괜찮아? 좀 힘들지? 네, 결국 이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사실은 늘어.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저때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래. 근데 이미 g0이 얼마야? 5잖아, 맞지?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5가 되는 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5가 되면 아까 여기 뭐 한다고 했어? 점점 커진다고 했었잖아. 넘어가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쭉 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가 이차함수가 대칭성을 가지니까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5였어? 여기가 5였어? 그러면 여기 5일 때 함수값도 뭐일 수밖에 없어. 0과 6이니까 대칭수가 어차피 3일 거 아니야, 맞지? 5에서의 함수값도 5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 범위가 이렇게 작았다고 쳐. 이렇게. 그럼 5보다 작은 함수값이 생겨 안 돼? 최대값이.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5보다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야. 아까 여기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보다 밑에 여기가 더 큰 값이 되어서 저기가 최대값이 5보다 작은 값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gx의 최소가 5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자. 다시 한 번 더. 얘가 이렇게 처음에 있을 때 여기 t가 0일 때야. 그럼 최대값은 이 1에서의 함수값 5인 거야. 그리고 이게 범위가 점점 이동하면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야. 또 이동하는 거야. 또 이동하는 거야. 또 이동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어떻게? 여기에서는 누가 최대값이야? 꼭지점의 함수값이 최대값이지.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꼭지 딱 넘어갔어. 이렇게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최대값이 되지. 그럼 점점 t가 이동할수록 어떻게 돼? 최대값이 점점 뭐하고 있어? 작아지고 있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가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왜냐하면 최대값이 5보다 작아져서 그 gx의 최소값이 5라는 말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응. t-5는 안 돼요? 뭐가? 그러니까 최소구나. 어? 그 딱 5에서 이렇게 올지. 그러니까 그렇게 걸쳐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걸 찾는 거야. 결국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어? A의 최소값으로 가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요식 봐봐. A가 커지면 그래프 어떻게 되지? 자, A가 커지면 이렇게 위로 그려져. 네.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봐봐. 얘가 엄청 크게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원래 5까지 가려면 여기가 길이가 2가 되어야지만 5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표현이 이상하군요. 잠깐만. 아니 일단 경계가 되는 걸 먼저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 구간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지? 2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 5지.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7일 때, 여기 7에서의 함수값이 정확히 5라고 쳐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를 지금 얼마라고?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러면 만약 t가 정확히 6이 되면 범위가 이렇게 잡히거든. 여기가 괜찮아? 네.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은 언제야? 이 사이에서의 최대값.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그냥 5잖아. 네.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하면 최대값이 5보다 어때? 커져요. 5보다 크지? 더 왼쪽으로 가도 커져요. 이렇게 되니까 5보다 크지? 네. 그러면 정확히 최대값이 최소가 될 때는 여기잖아. 그보다 더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gx 최소가 5라는 걸 달성한 거야. 괜찮아? 근데 만약 비교를 해보자. 이게 a가 이거보다 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면 아까 요 길이가 정확히 얼마라고? 5부터 7까지가? 2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디에서 함수값이 돼? 이쪽에서 함수값이 되지. 네. 얘는 5보다 어때? 커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때도 여기가 5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최대값이 이쪽에 생기겠지. 그럼 그 값은 5보다 큰 거야. 괜찮아? 그러면 최소값이 5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사실 아까 여기서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 지형이 5인 거 이미 구해놨잖아. 이미 최소값 5는 나왔어. 저렇게 되어도 괜찮은 거야. 아, 그래프가 저렇게. 저렇게 위로 올라가. 근데 이제 뭐는 안 되냐면 이렇게 밑에 그려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가 지금 정확히 5잖아, 맞지? 근데 이거보다 더 밑에 이렇게 범위가 잡힐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이에서 이게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gx의 최소값이 5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근데 봐봐. 다시 한 번 더. 원래 로그 4의 x-1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a가 커지면 더 가파르게 그려지고 a가 작아지면 더 완만하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적당히 지나가는 거라면 얘는 a가 그보다 더 큰 거고 얘는 a가 그보다 더 작은 거지. 문제에서 a를 뭘 구하라고 했지? 최소값은 정확히 여기를 지날 때를 가리킨 거야. 여기를 지날 때를 가리킨 거야. 얼마 지날 때? 7,5를 지날 때. 대입하면 a 로그 3이 a 로그 4의 3이 2군요. 2가 5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2분의 1이니까 a는 10 이렇게 되는 저 주황색 그래프보다 A가 커도 상관없는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 경계를 찾는 거야. 자, 505번, 506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뭐
윤석이도 마찬가지고 주혜도 마찬가지고 유진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들으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잘 안 되잖아, 맞지? 잘 돼? 잘 되면 좋은 일이고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계속 안 될까? 근데 쌤이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포기하면 진짜 끝까지 안 되고 내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약간 이해가 애매하게 되는데 외워서 풀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다를 해버리더라고. 그걸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 그러니까 얘랑 많이 비슷한 혹은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이야기 좀 해주면 우리가 수능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이랑 구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킬러라고 보는 문제가 22번 30번이거든. 얘는 이제 1등부터 못 맞추는 문제니까 이걸 맞추는 거 사실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못 맞추면 되지. 사실 저거 푸는 순간 시간이 2, 30분 날아가기 때문에 안 푸는 게 이득이야, 사실 실전에서는. 근데 우리가 중킬러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거든. 중킬러가 보통 13번부터 15번까지랑 21번까지랑 28번, 29번을 불러. 개수가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얘가 한,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잖아. 이거까지 8개야. 8개 32점이야. 이거 빼고 다 맞으면 68점이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근데 삐끗하면 60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60대 초반 맞는 애들도 아주 못하는 애들이 아닌 거야, 사실. 중킬로 빼고는 거의 다 맞는 애들이 60분 초반대를 맞아. 쌤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능이 안 쉬워. 애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잘 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막 어려운 계속 풀고 막 하고 있잖아. 나는 그거 안 했어. 근데 나도 시험 잘 풀고 걔도 잘 풀면 그게 정상이야? 이게 더 이상하잖아, 사실. 맞지? 물론 이제 머리가 좋아서 나쁘게 잘 푸는 놈들 있어. 공부를 안 해도 조금만 해도. 그건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해야 잘할 수 있어. 지금 많이 하든 예전에 많이 했든 이런 좀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이것들 거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거 다 그런다는 거야. 그럼 만점이 68점인 사람이 되는 거야. 생각보다 세지. 64점이 보통 3컷이. 그러니까 보통 아니다. 68점이 3컷이구나. 보통 1컷이 84에서 88 사이에 만들어지고 그거보다 한 8점 밑으로 가면, 그러니까 84가 1컷이 되면 8점 밑으로 가면 두 문제 4점짜리 2개 더 틀리면 2등급 되고 거기서 2개 더 틀리면 보통 3등급 돼. 시험이 조금 중간이 쉽게 나오면 한 문제 차이로 바뀌어버리죠. 2등급과 3등급이 그 차이가. 보통 그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너희 때는 번호는 바뀌겠지, 맞지? 근데 구성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야. 이 개수 자체가. 여튼 그래서 솔직히 이제 우리가 준이라고 부르는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풀려면 갑자기 고난돼가지고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물론 될 수 있지. 근데 길게 봐서는 처음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좀 괜찮아질 겁니다. 자, 507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얘도 뭐 사실 확정과 미정의 구조라서 할만합니다. 자, 해주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친구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했거든. 1대1 대응이 뭐야? 우리 어차피 이거 그래프로 풀 거거든. 그래프로 푼다는 말은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잖아. 1대1 대응이 뭐였지?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한 번 만나는 게 1대1 대응이야, 맞지? 근데 이제 정의역도 모든 실수기 때문에 모든 세로선에 대해서도 한 번 만나야 돼. 모든 x값에 대한 함수값이 한 번씩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감안하면서 보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려지기를 얘는 이제 정근선이 마이너스 4 직선이 될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친구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정근선 4가 될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저기 그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y축이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쯤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3이 될 겁니다. 그래프가 약간 피코가 되버렸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 이 친구는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잖아. 로그 2x 그리고 위아래로 평이동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적당히 이제 로그 A가 충분히 작다고 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여기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만 그려져? Y축 오른쪽에만 그려져. 괜찮아? 근데 아까 정의역이 무슨 수라고 했어?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어차피 0보다 큰 것만 커버할 수 있지. 0보다 작은 거 커버할 수 있어 없어? 커버할 수가 없네.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누구 거야 무조건? 저 지수함수 거야. 확정이야, 확정.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조건 지수함수 건 거지. 괜찮지? 근데 얘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맞지? 어? 아니 여기에 그래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y축 왼쪽에 그래프를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봐, 이 함수는 정역도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인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을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정역도 실수, 공역도 실수인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만약 이 그래프 여기서 잘렸어, 그럼 이 부분 그래프는 여기 있어 없어? 없어. 함수가 아닌 거잖아. 이해했어? 혹시 유진이 질문 있어? 좀 잘렸다는 건가? 그러니까 만약 여기 아니 여기 요거 때문에 그래. P까지는 누구? 지수함수. 맞지? Q부터 다시 누구? 지수함수. 그 사이에서 누구? 로그 함수잖아, 맞지? 근데 만약 내가 P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그래프가 있어 없어? 이 로그 함수로 갈아탈 수가 없잖아, 맞지? 로그 함수는 0부터 정의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만약 P가 여기 왔다고 쳐봐. 여기 0보다 커졌다고 쳐봐. 그러면 이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한 번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지? 여기 이 무한히 작은 이 함수 값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래프가 지수 함수에 없어서 이 부분에 나타날 수가 없어. 다시 아까 우리 1대1 경이라고 했잖아, 맞지? 1대1 경의 기본은 뭐야? 우리 잘 아는 친구. 이렇게 그려져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친구도 함수값이 다 나타나야 돼. 그렇잖아, 맞지? 근데 내가 만약 여기가 이 P가 0보다 커서 P가 여기 있었다고 쳐. 그럼 이 그래프가 있어 없어? 이 그래프가 없는 거야. 누구로 바뀌는 거야? 지수함수로 바뀌는 거야. 왜? P까지는 지수함수니까. 근데 여기 엄청 작은 x 함수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 나와 안 나와? 여기는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음수인 함수값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 엄청 작은 이 음수 함수값들을 반드시 누가 만들어줘야 돼? 로그 함수군이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경계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살아있는 그래프 어디부터 시작인 거야? 여기까지 시작, 그다음 여기부터 이제 로그 함수가 이렇게 돼서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모든 가로선 그었을 때 어떻게? 무조건 한 번씩 만날 거 아니야. 그래야 1대1이 될 거 아니야. 괜찮지?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다시 누구로 갈아타래? 그 지수함수로 갈아타라고 했잖아. 근데 갈아탈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만약 여기서 갈아탔다고 치자. 그럼 얘 그려질 거고 얘 그려지니까 이 사이에 또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기잖아, 맞지? 저 빈 게 안 생기게 하고 싶은 거야. 괜찮지? 근데 보면 이렇게 가로선 그으면 지금 만나 안 만나? 만나버리자. 그럼 로그 함수가 저 부분을 가지고 하면 돼, 안 돼? 저 함수값은 함수값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어디가 경계냐면 여기가 경계야. 여기가 경계야. 이렇게. 왜냐하면 이 지수 함수를 또 PQ를 내가 여기다 두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살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가로선 그으면 두 번 또 만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무조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괜찮아? 그래야 여기서도 한 번씩만 모든 가로선이 한 번 만나잖아, 맞지? 그리고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이 로그 함수가 커버하는 거예요. 로그 함수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지? 요 함수 값이 4가 될 때니까 x가 얼마? 3이네, 3.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하나씩 존재하고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한 번씩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는 3,3을 지나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3 넣어서 이제 a 더하기 로그 2의 3이 3 이걸 푸는 문제. 정리하면 거기 있는 이제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요 0이 p고 q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그래서 2분의 B표는 2분의 3을 대입하는 얘기고 여기다 2분의 3 대입하면 A 나오기 로그 2에 2분의 3이 되는데 여기가 A가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잖아. 지금 대입하면 바로 계산이 이쁘게 되어서 이쁜 숫자 나옵니다. 많이 어렵지.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저 그 뭐지 P를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살아있는 부분을 비교하게 되면 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감각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한 번씩 만나고 모든 세로선에 대해서 한 번씩 만나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정의되고 가로선에서는 전부 다 한 번씩 만나는 거지. 자, 일단 오늘 듣고 만약 그 이해가 잘 안 된 게 있으면 영상 다시 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이야기 다시 해주십시오. 오케이?